역함수 개념입니다. 역함수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최초의 착각을 주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나 조금 전에 너희들한테 얘기했지만 역함수라는 단어를 공부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역함수가 뭐예요로 시작을 하겠죠. 역함수가 뭐야? 어떤 거야? 라고 할 때 역함수에 대한 본격적인 진짜로 내적인 공부가 된 사람이 아니면 그냥 외부자의 입장에서 역함수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치 유리함수, 무리함수, 2차 함수, 역함수, 무슨 함수 앞에다가 역자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은,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대상의 함수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합성함수랑도 다른 말이에요. 합성함수는 함수 두 개가 있고 하나의 함수를 다른 함수의 정의역 자리에, 독립변수 자리에 집어넣는 행동을 합성시킨다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있잖아. 그래서 합성함수는 그 말의 의미가 그대로 이미지와 단어가 주는 뜻이 비슷한데 역함수는 아니다. 아니에요. 역함수는 그런 함수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냐면 항상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역함수랑 비슷한 단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중에 역함수랑 아주 유사한 단어를 뭐라고 맨날 애들한테 설명을 하냐면 배우자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배우자. 뭔지 알지? 설마 배우자가 뭔지 모르지 않겠지? 레츠 스터디가 아니고 미안. 배우자. 너희들 집에도 서로 배우자 관계인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우자라는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게 배우자라는 어떤 특정 인물이 있나? 연예인 중에 배우자가 있어요? 아니면 배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나? 그게 아니라 아빠의 배우자예요. 누가? 엄마가. 그리고 아빠는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아빠는이라고 주어를 붙이면 엄마의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두 사람의 관계가 있는 거고 이들의 관계를 부르는 말이 배우자잖아요. 역함수가 그러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일반론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빠가 있는데 얘의 이분의 역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역함수는 이것의 역함수와 다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것의 역함수와 같은 f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라도 f를 내가 어떤 함수로 지정을 해주고 그 녀석에 해당하는 역함수가 있는 겁니다. 얘의 해당하는 역함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역이라는 단어는 상호 간에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태어날 때부터 fx고 그래서 f 인버스라는 존재가 어떻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 2번 성질 보세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엄마의 배우자는 아빠죠? 근데 우리 엄마의 배우자의 배우자는 우리 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배우자의 배우자는 쌍방관계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이름이 싫은데 이거부터 말해주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얘한테 함수의 이름을 gx라고 이렇게 줬다. 그러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얘가 g 인버스가 되는 겁니다. 언제라도 이 이름은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영상 꼭 봐. 일단은 턱을 안 괴는 게 하나의 방법이야. 자, 역함수라는 건 이렇게 상호적 관계성을 말하는 함수를 뜻한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한테 최초에 정의했던 유한집합의 대응 화살표, 예, 대응 화살표를 생각해 보시면 1, 2, 3이 ABC에 이렇게 대응이 돼서 갖고 이러한 대응 관계 하나의 이름을 F라고 하자 이렇다면 저 F에 대한 역함수가 뭐예요? 라는 것으로부터 여기 있는 Y에 A가 3으로 대응이 되고 B가 1로 대응이 되고 C가 2로 대응이 되는 이 한 판의 대응 관계, 예, 정확히 얘에 대한 이 대응 관계를 F 인버스라고 부르는 거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이게 역함수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 하지만 역함수에 대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너희가 이제 몇 번의 반복 공부를 해야겠지만, 얘가 지금 역함수의 이해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겁니다.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과 공역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화살표가 날아가기 출발하는 점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화살표가 가서 꽂히는 자리를 공역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황에서 얘는 함수 맞냐? 함수 맞죠? 함수의 정의를 다 지키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쪽이 이제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었잖아요. 화살표가 날아가는 곳이 정의역, 꽂히는 곳이 공역이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면 지금 이 모습은 함수가 맞나? 함수가 맞아요. 맞죠? 예. 그런데 만약에 최초 이 아이의 모습이 이랬다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이랬다면. 여기 와서 이리로 날아가서 꽂히는 건 함수가 맞아요. 왜냐면 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지키고 있으니까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되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대응되냐 마냐는 내 관심사가 아니란 말이야. 공역의 원소는 남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의 역함수는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라랏 이러면 A, B, C, D에서 A는 3으로 날아갔고 B는 1로 날아갔고 C는 2로 날아갔는데 얘는 어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건? 아무튼 정의역이 됐는데 대응을 받질 못하는 거지. 대응이 가지를 못하는 거지. 이러면 함수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역함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립하려면 요쪽하고 화살표의 대응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또한 여기서 이렇게 두 군데로 날아와서 꽂히는 건 이쪽 방향으로는 함수가 되지만 여기서 이쪽으로 날아갈 때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한 정역에서 두 개의 화살표가 날아가게 된단 말이야. 그럼 또 함수가 안 되는 거죠. 이 역함수가 될 조건이 굉장히 타이트하구나. 예. 그런 걸 말해주기에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벌써부터 또 지루한 모양인데 전제라고 해야 될까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1대1 대응입니다. 이것 때문에 1대1 대응이라는 단어를 배운 거예요. 1대1 함수가 있고, 함수라는 어마어마한 풀 안에 한 줌도 안 되는 1대1 함수라는 애들이 있고, 그 1대1 함수 안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1대1 대응이라는 애들이 존재하는데, 최소 1대1 대응은 되어야 역함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 역함수는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다. 사실 뭐 아무나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도 마찬가지. 아무나 배우자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래갖고 결혼하겠냐고. 안 할 건데요, 그러겠지. 아이고, 왜 줄을 치는 거지? 그냥 배우자란 의미와 역함수의 의미를 비슷하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역함수를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점은 뭐냐? 이 화살표 대응이 안 좋은 점은 뭐냐?
유한집합에서 유한집합으로 화장실표를 보내잖아요. 그럼 이게 일종의 그림이 되는데 이 일종의 그림을 내가 이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여라가 의미가 없게 느껴져요. 그냥 반대로 화살표의 방향만 반대로 해주면 되거든. 근데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함수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함수는 y fx의 꼴, 즉 다시 말하면 y 2x-1 이런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것은 특정한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특정한 행위가 뭐냐? 이제 설명하는 게 역함수 구하기입니다. 역함수는 내가 직접 역함수를 내 눈으로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첫째는 1:1 대응인 걸 확인하시고요. 직선은 1:1 대응이죠. 그리고 첫 번째 단계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이겁니다.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는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x 자리에는 y를 넣는 거고 y 자리를 대체하여 x로 더 바꾸는 겁니다. 보통은 이쪽에 x 하나 이쪽에 x 하나 있어서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독립변인을 종속변인으로 바꾸고 종속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바꾸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로 대표하지만 어쨌든 변수 자리를 다른 문자로 교체하는 행동이다. 사실은 이걸로 역함수 구하기는 끝나요. 역함수 구하기는 이 행위가 다예요.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행동.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의 y는 2x-1이 있었는데 요거에 y 자리에 x를 x 자리에 y를 이렇게 넣었어요. 이걸로 실제로는 역함수 구하기가 끝난 거라 그랬지. 상황은 종료가 됐는데 문제는 얘의 쓸모야. 이 녀석의 쓸모. 우리가 생각하는 역함수 구하기의 쓸모는 x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y가 얼마 나오냐 이걸 알고 싶은 거거든. 근데 여기다가 3을 넣어봐. 그럼 y가 얼마인지 바로 아나? 바로 알 수도 있겠네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을 넣어봐. 그러면 y가 얼마인지는 넘기고 나눠야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수고로움을 좀 덜고자 얘를 y는으로 정리해라. 이렇게 이제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x와 y의 자리를 바꿔라. y는으로 정리해라. 그래서 y는 2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역함수 구하기. 그러면 이 두 녀석은 좌표 평면상에 그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좌표 평면상에 그려졌을 때 방금 전에 y는 2x-1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fx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y는 f 인버스 x를 그리고 싶다. 그럼 방금 전에 구해놨잖아요. 방금 전에 구한 애를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1 x 플러스 1이 된대요. 2분의 1 x 플러스 1.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걸 알 수 있어요. 둘 사이의 관계는? 그냥 대충 생긴 것만 보아도 대충만 보아도 이 아이의 대칭 모양으로 생겼죠? yx 대칭으로 생겼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x와 y의 자리를 바꾸었다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들의 경험 안에 이게 있습니다. x 변수의 자리와 y의 변수의 자리를 바꾼다라는 행동이 고등수학상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있다고요. 그게 뭐였죠? 아니지. y는 x 대칭. 여기다 써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위 평면에서의 4대 대칭 이동 중에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배우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y 이퀄 x 대칭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을 말해주자면 3대 대칭 이동이에요. y축, x축 원점이지 y 이퀄 x 대칭이라는 거는 특별한 대칭으로 들어가는 애가 아니에요, 원래. 근데 굳이 고등수학 상의 도형의 이동 마지막 단원에 이 y는 x 대칭 이동을 넣어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우리가 곧 역함수를 배울 거니까. 역함수를 배우니 그 역함수라는 행위가 바로 어떤 그래프를 y 이퀄 x 대칭 이동하는 행동이다 라는 걸 좀 알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냥 행위상으로 봐서도 아까 그랬잖아.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는 거라고.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면 결국 이걸로 얘기하면 이게 정의역 아니에요? x축이 가로축이 정의역. 이게 세로축이 공역 아니에요? 얘와 얘의 축을 바꾸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투명 아크릴 판이라고 생각하고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요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이 축이 여기로 가고 이 축이 여기로 갑니다. 본인이 비닐 같은 데다가 그려가지고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확히 그게 역함수 그림이 됩니다. 자, 뭐 설명했죠? 첫째, 역함수란 무엇인가? 역함수란 무엇인가? 두 번째, 역함수란 무엇인가란 정의는 사실은 이렇게 단문장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길게 개념으로 설명한 거고, 역함수는 배우자라는 개념이다 라고 알아두시라고 한 거고, 두 번째, 역함수가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서윤아, 역함수가 성립할 조건이 뭐라고?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전제 조건 1대1 대응이다를 지켜야 돼요. 세 번째, 역함수 구하기를 말했습니다. 역함수 구하기. 지훈아, 역함수 구하기 어떻게 하는 거라고? x랑 y를 바꿔요. 그리고 대칭 이동. 이미 대칭 이동을 한 거고요. y는으로 정리하여라고 그랬죠. 2단계라고 했습니다. 2단계. 이렇게 실시간으로 스스로가 정리를 좀 해보라고. 까지. 사실 이 내용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하고 그래서 우리 수련이가 계속 졸아요 지금. 뭐 다 아는 얘기거든. 아니야? 아, 미안. 아니 뭐 하여튼 뭐 시큰둥해요. 너무 당연해서 원래 알고 있는 거거든. 근데 쓸데없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아니 방금 전에 내가 했던 얘기들이 기본적이고 그리고 쓸데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좀 과장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린 역함수를 안 구하고 싶어요. 이 내 얘기 잘 들어봐. 그러니까 엄마의 배우자 아빠라고 그랬잖아. 그럼 집에 왔는데 아빠를 보면서 엄마의 배우자씨 이렇게 말하냐? 아빠라고 얘기하지. 아빠의 배우자가 엄마인데, 우리 아빠의 배우자님 들어오셨어요? 이러냐? 엄마라고 그러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 역함수를 구했다라고 하면, 이건 새로운 함수가 나한테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냥. 좀 전에 2x-1이 2분의 x 플러스 1이 됐다. 그럼 2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 대상함수가 나한테 나타난 거지. 이것이 2x-1의 역함수이다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함수예요. 떳떳한 한 개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린 대부분의 문제를 역함수 관련 문제를 어떻게 풀고 싶어 하냐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 집에 가도 그러잖아. 아빠랑은 어떻게든 좀 피하고 엄마랑 이렇게 다이렉트로 해결하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아빠 관련 얘기도 엄마한테 틀어면서 이렇게 쿠션 맞고 들어가게 만들고 허락도 요렇게 해서 구하고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야. 나한테 편한 게 F야. 왜? 지금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 역함수 관련 질문이 나와도
나는 F로 풀고 싶단 말이지. 그때 뭐 하느냐? 성질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 문제의 90%는 다 성질로 푸는 거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제일 좋고요. 하다못해 이걸 문제를 풀면서 얘도 성질로 푸네, 얘도 성질로 푸네, 얘도 성질로 푸네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아, 역함수는 성질 싸움이구나 이거. 정의도 별로 안 중요하고 뭐 존재성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역함수 구하기는 뭐 누가 봐도 딱 2단계밖에 없는데 쉽고, 예, 그래프 그리라면 또 뒤집어서 그리면 되고. 그런데 이 뻔한 걸 왜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역함수 관련 문항은 90% 이상이 다 성질로 푼다. 이 성질을 암기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 라는 얘기를 해둡니다. 이 역함수의 중요성을 10%도 얘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어쨌든 당신들이 궁금한 게 있을 테니 제가 지금부터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를 푸는 장면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G4를 구하여라에서 만약 본인이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 x는 마이너스 3y 더하기 1, y는 3분의 마이너스 1 x 더하기 3분의 1 미가 gx. 그래서 G4는 3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푼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맞았어요. 일단은 맞았는데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해내는 방법 중에 가장 하수의 방법을 쓴 겁니다.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4를 넣는 거죠. 안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성질. 1번 성질. F A가 B이면 F 인버스 B가 A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다가 뭘 넣은 걸 구하고 싶으면 그건 사실은 원래 함수에 x에 들어갈 자리를 y에 넣고 y에 들어갈 애를 x로 넣었을 뿐이다. 아니죠. 정확하게는 x에 들어갈 자리가 궁금했던 것 뿐이다. 이렇게. x에 들어갈 놈이 궁금했던 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f의 역함수를 g라고 했을 때 g의 괄호 안에 괄호 열고 x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일종의 대명사 같은 거예요. 대명사. 그냥 그녀가 이렇게 말할 때 그냥 통칭. 아무나 그냥 남자 어른 보면 아저씨 이렇게 하듯이 그런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실제 얘하고의 관계로 얘기하면 g, 즉 f의 역함수의 괄호 안에는 y 값이 들어갑니다. y 값이. 아시겠어요? 유나야, 이 4가 f 입장에서 무슨 값이라고? y 값이라고요. 이게 y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질 1번. 예, 저 녀석에게 f에게 아니 다 쓸게요 그냥. G에게 4를 집어넣어 T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자 그것은 F에게 T를 넣어 4가 나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F에게 T를 넣어 마이너스 3T 더하기 1은 4가 되도록 하는 T가 얼마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풀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t가 내가 구하고 싶었던 이 t 값입니다. t는 마이너스 1이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반복 행위를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겠죠? 점점 익숙해지면 이런 식조차도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쳐다보면서 G4라고? 그럼 그냥 여기다가 상상 속에 는사 해버리는 거야. 는사. 그리고는 내가 x에다 얼마 넣어야 이게 전체가 4가 되지?
라는 암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방정식 뭐 넘기고 지랄할 필요 없어요. 뭐에다 1 더했는데 4가 된다는 건 3에다 1 더한 거잖아. 그럼 이게 3 되려면 x에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지훈아? 뭐가 그래 새끼야. 뭐가.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함수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디 갔어? 3번 보이십니까? F 서클 F 인버스와 F 인버스 서클 F가 I가 된다 그랬는데 이 I의 뜻은 기억할는지 모르겠지만 항등 함수라고 부르는 녀석이고요. 기억을 되돌려서 예전에 여러 가지 함수에 가보면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리고 이 안에 항등 함수가 있었어요. 항등 함수. 1대1 대응 중에 다시 한 구석탱이에 있는 애인데 뭔가 집합이라고 그러면 원소가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딱 한 개의 원소밖에 안 들어있다고 그랬어. y equal x. 근데 심지어 이름도 준다고 그랬어요. 이 함수 이름에. I라고. 왜 이러느냐? 네, 바로 이 개념 때문에. 이번에도 안 좋은 거 맞아? 좀 전에도 그 상태였거든. 논쟁하기 싫다. 에? 이 개념 때문에 그래요. 개념 때문에. 어떠한 연산, 합성의 결과가 I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뜻을 잘 헤아려야 되는데 이 항등함수라는 놈은 함수의 종류 중에 의미 없다의 뜻이에요. 의미 없다. 왜냐하면 x랑 y랑 같기 때문에 뭔가 이런 그 작동한 블랙박스 상자가 있고 여기에 x가 딱 들어갔을 때 쭈쭈쭈 하면서 여기에 뭐가 나올지가 궁금해져야 그게 함수로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들어간 애가 뭔가 변형이 돼가지고 나와야 내가 이걸 함수로서 인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관이 하나 있어서 x 들어갔더니 x 나와.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넣었더니 2 나오고 3 넣었더니 3 나오고 a씨 그럼 너 치워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I라고 하는 거예요. 너 치워. 이게 중요한 거지. 너 치워. 그래서 이건 항등함수가 된다는 뜻은 본함수와 역함수가 어느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어느 방향으로 합성이 되든 지워라의 뜻입니다. 소멸한다의 뜻이에요. 소멸한다. 함수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야 이건? 앞에 거랑 같이 봤어야 되나? 아 그렇네요. 앞에 거랑 같이 봤어야 되네. 지금 f의 역함수를 gx라고 여기서 명명을 해주고 그 녀석을 구하기 싫어요. 구하기 싫어요. 왜냐면 그걸 구해봤자 이거 k 집어넣으려면 3번 또 합성해야 되는데 합성하고 또 합성하고 하기가 싫잖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f로 그냥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함수의 성질 3번. 지훈아, 역함수의 성질 3번이 뭐지? 동그라미 F 마이너스 지 멋대로 불러대는구만. 오케이, 좋아. 차라리 합성이라고 불러. F 합성 F 마이너스 1승이 아니고 인버스. 책에 써 있습니다. 예, 인버스 또는 F 역함수. 는 방향을 바꿔도 상등함수가 된다. 그냥 깨우려고 그랬어. 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여기 G 서클, G, K가 이렇게 있잖아요. 는 1. 이게 어찌 보면 항등식, 양쪽이 등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G 인버스를 내 임의로 한번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G 인버스를 건 것과 같은 효과가 나죠. 그죠? 예. 근데 그 G 인버스의 실체가 뭐지? 이게 배우자 관계라고 그랬으니까 G 인버스가 바로 fx겠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 맞춰서 써주자면 예, 이 G 인버스랑 F랑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 소멸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소멸시키려고 건 거니까. 예, 거기다가 다시 G 인버스를 또 한 번 더 걸어요. 예, 그러면 여기다가 F 서클 F1을 건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소멸하죠. 거기다가 다시 G 인버스를 한 번 더 걸어요. 예, 그러면 F 서클 F1이 되는데, 예, 요도 또 소멸이 가능합니다. 항등함수니까. 그러니까 항등함수니까 얘 여기 들어가요. 이 K 값을 그대로 내어놓겠죠. 결론은 F 서클 F1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냥 방향만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긴 숫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다가 1 넣고 나온 결과 마이너스 1을 다시 한번 F에 넣고 나온 결과 7을 다시 한번 fx에 넣고 마이너스 20이라고 답해주면 답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이에요. 역함수의 성질 3번을 이용합니다. 와, 첫 번째 문제 풀어줬는데 지훈이 수련이 깨우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데? 자, 요거는 개념 문제. 유한집합이니까 A에서 A로의 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1, 2, 3, 4, 5에서 A로 1, 2, 3, 4, 5로의 이쪽 방향으로의 대응을 F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F가 뭔지 말을 안 해줬어요. 그냥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렇게만 말했고. 근데 이 존재할 때라는 단어 하나로 알 수 있는 것은 F가 1대1 대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1대1 대응이구나.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갔겠죠. 예, 어떻게든 갔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하나당 하나씩 갔을 거고 그 화살표의 출발선과 도착선의 방향을 바꿔주면 역함수가 만들어질 텐데 여기서의 핵심은 F 인버스 1은 얼마인가 이 1이 어디로 왔는가에 관심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내 임의로 만드는데 중요한 건 다 더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더했다. 네, 1의 대응과 2의 대응과 3의 대응과 4의 대응과 5의 대응을 다 더하면 어쨌건 우리는 1, 2, 3, 4, 5를 모두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1대1 대응이니까요. 그래서 15가 답이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환이가 질문한 거랑 비슷한 건데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2번 문제를 풀 때 저 gx를 진짜 구해가지고 거기다 k를 넣고 그 나온 식을 다시 k에 대한 식을 그 k에 대한 식에다 또 넣고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썼다가는 얘는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방금 전에 했던 역함수의 성질 3번을 이용하면 이제 많이도 이렇게 계속 해볼 필요도 없죠. 얘가 4개면 나도 4번을 역함수를 걸었을 때 K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익숙해지시면 그냥 이렇게 쓰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랑 같은 말이다. 예, 그러면서 순서대로 넣는데 이제는 숫자를 넣는 거기 때문에 저 케이스로 구분된 함수의 조건, 정의역 조건에 맞춰서 얘를 넣을 수가 있어요. F2, 유나도 졸리니까 네가 불러보자. F2가 얼마야? 0이요. 왜냐면 2는 1보다 크니까 여기다 넣었어요. 예, 그래서 F 서클, F0이 됐습니다. 유나야 계속 불러. F0 얼마야? 이번에는 0은 1보다 작은 애니까 여기다 넣었죠. 그래서 F 서클 F4가 되었습니다. 4는 다시 1보다 큰 애가 되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은 1보다 작은 애니까 28. 네.
암산도 연습이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이게 학교 내신에 작년에도 나왔어요. 어느 학교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이렇게 뻔한 문제를 이게 정석에도 있고 바이블에도 있고 개념 원리에도 있는데 이 뻔한 문제를 내면 또 한 절반은 틀린다? 신비롭지? 네, 고등학생은 항상 신비로운 존재예요. 아이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다음 단원을 위한 일종의 복선을 까는 겁니다. y 이퀄 x제곱.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제곱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응? 이거 역함수를 구하여라. 구해봐. 역함수를 구하여라. y 이퀄 x제곱에 역함수를 구하여라.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 구하기. 수민아 졸리니까 불러봐. 어떻게 하면 돼? 말하라고. 저 맨날 지름 불려는데 반응을 안 해. 응? 뭐라고? 역함수를 구해보라고. y는? y는 그래서 결론을 말할 거야. 역함수 구하기의 과정을 불러보라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1단계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그 다음에 2단계 y는으로 정리한다. 근데 이거 y는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제곱수의 루트를 씌울 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씌우는 게 정상입니다. 그냥 양일지 음일지 모르는 거니까. 예. 그럼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인가? 애초에 말이에요. 애초에 얘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것부터가 잘못된 말이라고. 왜냐? 왜야? 좋아요. 왜일까? 함수가 아니고 1대1 대응이 아니지. 그러니까 함수는 맞지. 여기서 이쪽으로 레이저를 보내보면 x 하나당 y가 하나씩 만나는 건 맞아요. 근데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가 되려면 레이저를 이렇게 눕혀서 여기도 쓸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레이저를 쐈을 때 이게 두 개씩 만나면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프로 얘기하면 이제 와서 얘기인데 사실은 무한의 실수를 정의역과 공역으로 갖는 좌표 평면에서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구분은 그닥 크지 않습니다.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예. 1대1 대응과 1대1 함수가 잘 구분이 안 돼요, 원래. 이 무한을 가정을 하면. 얘들아, 좀 봐줘. 지금부터 이제 디테일 들어갈 거예요. 원래 2회독 할 때 이제 조금 더 디테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이제 중요 개념부터 받아들여야 돼서. 예, 근데 곳곳에 이런 복선들, 설명거리들이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대1 대응, 1대1 함수의 연속함수 기준, 연속함수 기준, 그래프의 개형은 증가 또는 감소 함수예요. 요거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요? 올라가던 애는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내려가던 애는 계속 내려가야 된다고. 그게 1대1 함수 1대1. 이제 와서 이제 정의로 다시 얘기해 주자면 x1 not x2이면
fx1 not fx2이다 라는 이 조건명제, 이 조건명제가 1대1 함수의 정의인데 같지 않다가 무슨 뜻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같지 않다. 두 실수가 같지 않아. 그 말은? 다르다. 고마워. 근데 실수라는 애는 같다의 반대말이 크거나 작다예요. 이 축을 생각해 보세요. 축을. 내가 지난번에 무증명 명제, 그러니까 공리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 공리, 증명을 안 하고 무조건 참인. 그런 명제 중 하나가 이거예요. 실수 A는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0보다 작다. 이게 공리예요. 그럼 0이라는 그 숫자가 중요한 거냐? 그게 아니고 얘는 언제나 대소가 있다는 거야. 실수는. 실수는 항상 대소가 있어요. 그래서 같지 않다는 건 크거나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의역의 기준의 동의어는 x1이 x2보다 작다, x1이 x2보다 크다 이런 건데 이쪽 방향성이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고정을 시키자는 거예요. 하나로 고정을 시키고 여기서 그럼 이거 같지 않다 무슨 뜻이에요? 같지 않다. fx1이 fx2보다 작거나 fx1이 fx2보다 작다 이거라고. 같지 않다를 두 개로 풀었으면 이렇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 이름이 1대1 함수, 요거의 정의가 증가함수, 요거의 정의가 감소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증가함수, 감소함수라는 말과 1대1 대응이 같은 말이라고요. 1대1 함수가. 아래? 그게 아니라 이걸 만약에 이렇게 뒤집어 주잖아? 그럼 이거랑 같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야, 남녀 둘 있는데 니네 짝 지어봐. 그러면 짝을 짓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둘 중에 하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남자애 둘은 가만히 있고 여자애들 둘이 이렇게 짝을 짓거나 이렇게 짝을 짓거나 두 쌍인 거잖아. 근데 얘네도 같이 돌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원래 짝이었는데 이렇게 같이 돌면 그 여전히 이게 짝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 정의역 쪽에 같지 않다를 x1이 작고 x2가 크다로 고정을 시켜놔야 이 둘의 차이가 나오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정의역 작은 애가 치역도 작아요. 정의역 큰 애가 치역도 커요. 이게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정의역이 작은 애가 치역은 커요. 정의역이 큰 애가 치역은 작아요. 이렇게 해야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놔야 될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얘기하면 올라가거나 내려온다라는 뜻입니다. 올라가거나 내려온다. 얘 어때?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1대1 대응, 1대1 함수는커녕 1대1 대응은커녕 1대1 함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요 아이가 이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질문하려면 반드시 정의역을 줍니다. 여기다가 커튼을 쳐라. 0의 오른쪽만 봐. 이런 얘기예요. 0의 오른쪽만 보라고 시키면 이제 왼쪽은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증가함수 맞잖아요. 증가함수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리를 바꿀 때 이 자리를 바꿀 때 얘도 같이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정의역의 x가 공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역 y로 바뀌면 y는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럼 이 y가 0보다 크려면 이 y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 플러스만 택해야 되는 거예요. 루트 x가 되고 그 그림을 그려라. 그럼 못 그리죠. 우리 아직 무리함수 안 배웠으니까. 그런데 좀 전에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나요? 에서 배운
y 이퀄 x에 대한 대칭을 이용하는 겁니다. 요걸 잘 보시면서 요걸 잘 보시면서 어떻게든 요거를 요렇게 요 핀을 이 침을 끼워 가지고 이렇게 돌렸다라는 느낌을 살리면서 그림을 잘 그려 보시는 겁니다. 요것만 좀 마치고 할까요? 아시겠죠?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단원에 배울 무리함수와 무리함수의 그래프, 무리식과 무리함수에 대한 그 원본 그래프입니다. 원본 그래프. 그걸 위한 복선을 깔아둔 거다라는 정도의 이야기. 자, 다음. 이게 이제 역함수의 성질 그러면 너희들이 제일 흔하게 기억하는 애가 이거예요. 합성함수의 역함수. 이것도 나름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뭐 좀 처절한 깨달음이 필요하다만 일단 형식적으로 보이기에는 G 서클 F의 인버스가 걸리면 이거는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각각의 인버스 합성이 된다라는 건데 핵심은 이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요게 포인트. 근데 워낙 특이해서 이걸 잊어버리는 친구는 잘 없어요. 한번 외우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이걸 다 하려고 들지 말고 F 서클 하고 요 놈을 풀어서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로 써주고 그 옆에 F 써주고 해서 1 이렇게 걸리면 여기가 요거 노리는 거죠. 뭐요. F와 F 인버스가 걸렸으니까 성질 3번에 의해 소멸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요렇게만 풀면 된다. 라는 얘기고요. 방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F1 같은 경우 그냥 1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G 인버스 2고 이거 1번 성질 활용하면 이게 Y 값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얼마 넣어야 2대요를 생각하는 거야. 여기다 얼마 넣어야 결과가 2대요를 생각하시면 X에 1 넣어야 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라고요. 좋아, 이제 할 수 있을 만한 건 조금씩 넘어가 보지. 이것도 뭐 그러라고요. 이거는 역함수의 개념을 그래프로 형성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이것도 별도의 설명을 좀 하자. 역함수의 그래프 얘기를 할게요. y는 fx의 역함수 y는 f 인버스 x를 하나의 좌표 평면 위에다 그려라 라고 하면 좀 전에 제가 얘기한 y 이퀄 x에 대한 대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긴 fx가 이렇게 생긴 애라면 y는 f 인버스 x는 이렇게 생긴 애를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게 첫 번째 단계. 이제 첫 걸음을 떼는 애들이 이걸 잊으면 안 되지. 요거는 기본.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최대한 같은 애로 그려볼게요. y는 fx가 있는데 때로는 어떤 그래프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기거나 심지어는 역함수를 못 구하는 애가 태반입니다. 못 구하는 애가 태반이에요. 지금 내가 니들한테 역함수 구하기를 되게 쉽게 말했는데 x와 y의 자리를 바꾼 후 y는으로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말 되게 쉽지. 이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법,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렇게 쉽게 말한 거야. 근데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많은 디테일의 문제들. 예를 들어서 y는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 근데 이건 안 되는데. 요렇게 하자. y는 x 3승 더하기 2x 이런 3차 함수가 있어요. 이거 역함수 있거든요. 역함수 존재하는데 못 구해요. 해봐. x랑 y랑 자리를 바꾼 다음에 이제 y는으로 정리해 보세요. 못 구한다니까 이거. 존재하는데 못 구하는 역함수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철저하게 그래프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구하지 못하는 y 이퀄의 함수가 그려지기는 하겠니? 못 그린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 y는 fx 하나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요령을 말해줄 거예요. 이때 요령. 자, 이 y 이퀄 x 대칭이라는 이 아이의 생김새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x에다가 1을 넣었는데 여기 f에 의하면 여기 찍히는 자리가 5분의 4더라. 1,5분의 4를 지난다. 이런 거거든요. 1,5분의 4를 지난다. 그럼 역함수의 의미는 F1이 결과가 5분의 4니까 F 인버스 5분의 4는 1이다가 결과물이잖아요. 이걸 여기다 그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5분의 4라는 위치를 찍고 쭉 따라 올라가 보면 그 자리에 1이 있더라거든요. 5분의, 다시. 5분의 4를 X축에 놓고 레이저를 쏴서 만나는 Y 좌표를 살펴봤더니 그게 1이더라가 역함수의 의미라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X에 1을 찍어서 찍히는 결과의 Y 좌표가 5분의 4다를 역함수로 활용을 하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5분의 4를 결과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건 당신들이 이쪽 Y축 쪽에다가 눈을 이렇게 대고 눈을 대고 이게 사람이야? 그렇다고 쳐요. 손을 이리로 이렇게 뻗어서 여기다가 레이저 총을 들고 이렇게 쏘면서 쭉 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쭉 레이저 총을 밀어가지고 그 레이저 총이 1에 와서 딱 닿는 순간 내 눈에 Y축 선상에 반짝반짝반짝 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애. 그 위치를 찾아보면 5분의 4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역함수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와서 누우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되었네요? 여기 와서 누우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X축을 나의 종속 변수로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이 X축을 화면으로 보고 있는 거야. 손은 어디로 뻗겠어요? 손은 Y축에다가 뻗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내가 들고 있던 레이저를 여기서 쏘면서 쭉 미는 겁니다. 밀면 이 아이가 5분의 4에 닿았을 때 쫙 와서 반짝반짝반짝 하고 있으면 그때 나한테 빛나는 이 X축의 위치가 바로 역함수의 함수값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Y는 X 대칭시킬 걸 내가 가서 대칭을 해버리는 방법인 거지. 여기서 쳐다보던 애가 여기 가서 쳐다보기.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 하나로 역함수까지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Y랑 X랑을 바꾸지 말고 그냥 X는으로만 정리해봐. 그러면 그 Y에 대한 함수가 역함수야. 이런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첫 번째로는 잘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일단은 들어둬야 돼요. 첫 번째가 있어야 두 번째도 있는 거니까요. 예. Y랑 X랑 바꾸지 마세요. 바꾸지 말고 그 그래프를 그대로 둔 상태로 X는으로 정리한 그래프가 그 Y에 대한 함수가 바로 인버스입니다. 역함수예요.
이 두 개는 같은 그래프예요. 얘가 지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질문이 뭐였죠? F 서클 F 인버스 C인데요. 사실은 우리 4번 성질을 이용하면 F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C예요. 그러니까 F 역함수에다가 C 넣고 나온 결과물을 다시 한번 F 인버스에 넣어서 나온 값이 얼마냐라고 묻는 건데 둘 다 뭐야? 둘 다 인버스지. 그러니까 난 여기 와서 누울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들어간 C는 여기서 찾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이 y는 x가 필수인데 y는 x에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는 애한테 알파벳을 그대로 써주면 되죠. a, b, c, d가 각각 이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쏘세요. C에 가서 쫙 쏘면 얘가 x축상에서 반짝반짝 하고 있는 애가 누군가? D죠. 여기서 만나서 여기가 반짝이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 F 인버스 요 녀석이 D라고요. 다시 그러면 이쪽에다 대고 레이저를 쭉 밀어서 D에 가서 쏘세요. D에 가서 쏘시면 함수에 만나서 반짝반짝 하고 있는 y, x값이 얼마인가? 2죠. 그래서 이거 답이 2라고요. 네,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로 역함수를 그러니까 fx로 f 인버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 얘기 나왔는데요. 일단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작년 1월쯤에 쓴 것 같은데, 네, 작년 1월쯤에 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세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라는 단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일본어라서 금방 이제 없애자고 하는 노력 중인데 어쨌든 우함수 아직도 쓰니까 우함수는 Y축 대칭 상태의 그래프를 말합니다. Y축 대칭 상태의 그래프. 여보세요. 아니 작년에 그랬다 해서 안 지워질 것 같았는데 지워졌네요. 우함수. 요즘 우리말 운동으로 하면은 짝함수라고 부릅니다. 짝함수, 우함수, Y축 대칭. 예. 기함수는 원점 대칭 상태의 그래프를 말합니다. 기함수. 이상할 기자를 쓰죠. 황지윤 그래프. 예. 원점 대칭의 그래프. 그리고 그 약속의 기호, 수학적 언어로의 약속은 이겁니다. f-x가 fx와 같아요. 명령어를 잘 살펴보시면 우리 다 배운 거예요. x 자리에 x 대신에 그걸 도려내고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뭐 하자는 거니? 좋아요. 뭐 하자는 거니? x를 건드렸는데 갑자기 원 이게 나오면 안 되지. y축 대칭 이동 시켜랍니다. y축 대칭 이동 시켜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fx가 가만히 있으나 y축 대칭을 시키나 같은 그래프가 돼요. 이런 말이에요. 여기 이제 앞에 깔린 말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거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이퀄 fx이다. 그러면 그래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y축 대칭시켜라.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원래 가만히 있던 애랑 똑같은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지켜지려면 예, 요렇게 생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만히 있으나 끼워서 돌려버리나 같은 그래프가 나오면 예, 그걸 우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함수 예, 또는 짝함수 그리고 y축 대칭 이걸 이제 연결시켜서 외우시면 돼요. 얘
예,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매칭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함수 f-x equal -fx. 현상적으로는 x에 있던 마이너스가 함수 전체의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걸 뜻하고요. 튀어나가는 걸 뜻하고, 실제로는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명령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라고, 수민아? y축 대칭시켜라 라는 명령어라고. 수련아, 이건 뭐 하라는 명령어야? 함수 앞에 마이너스 x축 대칭시켜라예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랑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y는 fx가 있는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안 보잖아. 이것도 y는으로 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x축 대칭이라는 소리예요. x축 대칭.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그 아이를 y축 대칭시키나 x축 대칭시키나 같은 모양이 나온다. 같은 모양이 나온다. 어떨 때 그러하냐 라는 거를 살펴보시면 요렇게 예를 들면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원점 대칭으로 생기면 이 아이를 x축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런 애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 아이를 y축 대칭 한번 시켜보세요. y축 대칭. y축 대칭 시키면 얘가 일로 넘어가면서 다시 이거, 얘가 일로 넘어가면 다시 이거. 똑같은 그래프 나오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왜 x축 대칭 시킨 거랑 y축 대칭 시킨 게 같은 그래프가 되냐? 걔가 원점 대칭이었어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함수 또는 홀함수 그리고 원점 대칭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건 그러면 x축 대칭인 그래프를 말하는 건 없나요? 이렇게 궁금해질 수 있는데 x축 대칭이 되면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x축 대칭이란 말은 없습니다. y축 대칭, 우함수, 원점 대칭, 기함수.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확인하는 방법. 우함수, 기함수라는 단어가 이제는 수학 교과서상의 공식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심히 우함수, 기함수 정의 설명해 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쓸데없는 얘기고요. 이 얘기. gx가 우함수, hx가 기함수일 때 그 우함수와 기함수를 더한 아이는 우함수인가요? 기함수인가요? 넌센스 퀴즈 같은데 정답은 둘 다 아니다 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래프가 다 y축 대칭이나 원점 대칭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닌 애들이 더 많죠. 아닌 애들이 더 많고,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 아이를 통째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함수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 x자리에 내가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넣었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kx로 돌아오면 우함수라고 할 거고요. 마이너스 붙인 kx라고 하면 기함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g-x 더하기 h-x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gx는 우함수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gx가 될 거고요. hx는 기함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간 hx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 녀석은 kx 당연히 아니고요. 마이너스 kx도 당연히 아니라고요. kx도 마이너스 kx도 아닌 그냥 새로운 함수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 얘는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제 방금 전에 해본 그 마이너스 x 넣기를 머릿속 상상으로만 할 수 있어요. 훈련이 조금만 되면. 그래서 보세요.
gx는 마이너스를 먹어버리고 hx는 마이너스를 내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똑같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넣었다. 그럼 여기서는 씹히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하나가 튀어나가겠죠. 그럼 함수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한 개가 튀어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함수가 되는 거 맞습니다.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 기함수가 돼요. 자, 계속 해봅시다. fx는 우함수,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먹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gx는 기함수,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fx의 제곱을 하자. 이건 사실은 제곱을 안 했어도 상관없는 애예요. 제곱을 하든 3승을 하든 4승을 하든 fx 자체가 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도 바로 먹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일이 만무하지. 우함수 맞고요. gx는 기함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가 지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문제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gx를 3승했다는 거죠. 예, 세제곱은 자신의 부호를 그대로 살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이 녀석은 기함수가 맞는 거예요. 다음, 얘는 우함수, 얘는 기함수. 그럼 마이너스 x를 넣어보세요. 그럼 얘는 먹어버리고 얘는 마이너스 하나 튀어나와요. 근데 분모에 튀어나와도 전체에 튀어나온 것과 같죠. 그러니까 얘는 기함수. 마이너스 x 먹어버려? 여기 마이너스 x 하면 마이너스 x가 하나 튀어나가는데 문제는 요 x도 기함수라는 겁니다. x도 기함수라 요 x 자리에도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여기서 나온 마이너스와 여기서 나온 마이너스가 합쳐지면서 플러스가 돼버리죠. 전체적으로 먹어버린 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우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물론 지금 훈련이 아직은 안 됐을 테고 지금 저 같은 속도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말이야. 이런 거. 마이너스 x 넣고 마이너스 x 넣고 마이너스 x 플러스 교환법칙 똑같네. 우함수.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묶어버리고 이러면 기함수. 이런 식으로. 예, 이게 훈련이 좀 돼야 돼요. 보는 훈련이. 요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어이구 요 아랫줄에 있는 애입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하겠지만 사실은 도형의 이동할 때 설명했었어요. 도형의 이동에서 대칭 설명하면서 제가 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 아랫줄이 아랫줄. 말해주고 까먹고 말해주고 까먹고를 반복하겠죠. 지금 고3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본인만의 시점이 이게 자기 것이 되는 본인만의 시점이 좀 빨라지기를. 가급적 이번 시험 안에 1학년 안에 마스터 하길 바라고요. 뭐 안 되면 계속 수학 망치면서 이렇게 2학년 3학년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신촌메가에 가실 거면 제가 전화 넣어드릴게요. 아니다. 그 원장하고 싸우고 나와가지고. 신촌메가 좋지도 않아. 왜 싸우셨어? 일산 청솔로 가도록 하자. 뭐 어른끼리 싸우는데 이유가 있냐. 자, 요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f-x equal fx가 f-x equal fx가 방금 전에 y축 대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y축 대칭. 근데 좌표 평면상에서 y축이란 아이가 뭐 그리 대단하고 특별한 아이냐는 거야. 얘는 수도 없이 많은 이 세로의 선들 중 하나라는 거지. y축은. 그러니까 얘가 x equal a라고 부르는 하나의 직선이라고 하면 그 x equal a가 단지 0이 되면 그게 y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y축 대칭의 그래프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이런 애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애일 수 있지 않느냐. x equal a 대칭인 아이. 이렇게 대칭이 되건 뭐 이런 식으로 대칭이 아이고 못 그리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칭이 설마 이건 하겠지. 뭐, 이씨. 훌륭하죠? x 이퀄 a 대칭으로 보입니다. 이건 간에 이 선에 대해서 좌우로 데칼코마니로 생긴 이 함수에 대한 일반적 성질 없냐 이거 일반적 성질. 얘를 이렇게 포함하는 관계 일반적 성질 없냐 에서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대칭선의 2배 마이너스 x. 이게 도형의 이동 그 수업 영상 보시면 x 이퀄 a 대칭 시키다의 표현이에요. x 이퀄 a 대칭 시키다. 대칭선의 2배. 내가 2배다 붙여놓으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 말? 대칭선의 2배 마이너스 x. 대칭선의 2배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를 이 x 이퀄 a에 대해서 돌렸어. 이렇게 대칭을 시켰어. 그랬더니 원래 있던 그래프와 같더라의 뜻입니다. 그리고 x 이퀄 a 말고 요거를 살짝 치환을 하면 여기서 a-x 부분을 a 뭘 치환을 하지? a 플러스 a-x 맞네. a-x 부분을 치환을 하면 그 치환된 i를 여기다가 변형해서 넣었을 때 한쪽은 a-x로 만들 수 있고 다른 쪽은 a 플러스 x로 만들 수 있는데 요게 현실적으로 볼 때 요 상수가 정확히 대칭선이 되면서 이 대칭이다라는 표현을 하기에 편한 표현이 돼요. 이게 얘랑 같은 말인데 하나는 여기 나온 애가 2a12가 없잖아요. 우리 이제 보면 맨날 숫자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 숫자 6이면 이제 그 숫자를 반해서 3대칭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이면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읽으면서 이거 x 이퀄 a 대칭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친절한 표현이고 근데 사실은 원본은 이거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병합해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외워두라고 한 거예요. 저기 써놨잖아요. x 이퀄 a 대칭의 표현입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국 애들은 영어를 쓰잖아요. 그죠? 영어로 대화를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한국말로 대화를 하잖아요. 일본어 사람들 일본어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학나라라는 나라가 있다고 그래봐. 그 수학나라라는 나라의 언어예요. 일종의. 그들의 대화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봐봐. fx가 x 이퀄 a 대칭 그래프이다. 이거 어느 나라 말이야? 우리나라 말이지. 이거 일본 애한테 보여주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일본에 수학이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이거 보여주면 알아들어요. 이걸로 지네 말로 번역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걸 미국의 미국은 대학교쯤으로 가자. 예. 미국은 실제로 그래요. 예. 걔네들 고등학생들이 하는 수학이 우리나라 중학교 수학보다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 대학생한테 보여줬다. 그럼 걔네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아보지만 이거는 수학이라는 공통국가의 언어랑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걸 보여주면 알아듣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언어들을 우리가 늘려가면서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거 A 자리에 0 좀 넣어봐요. 둘 다. A 자리에 0.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 제가 되죠. 얘도 0 넣으면 제가 돼요. 얘도 0 넣으면 제가 돼요. 그러면 이게 X는 A 대칭이다. 요 A 자리에 0 넣으면 되는 거죠. X는 0의 다른 이름이 뭔데? Y축이에요. Y축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일반론인 거고 이 A 자리를 여기로 옮기면 요 표현이 되면서 Y축 대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아시겠어요? 자, 비슷하게 그럼 이제 기함수가 있겠죠. 우함수가 있었으니까 기함수가 있겠지. 여기가 뭐 그리 대단한 점이냐. 그저 0,01일 뿐이지. 그럼 내가 훨씬 더 일반적으로 A, B라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주장을 할 거야. A, B 대칭이라고 주장을 할 거야. 그렇게 말할 때 fx는 A, B 대칭 그래프이다. 이렇게 말하면 한국 사람만 알아듣는다고요. 한국 사람만. 그런데 이걸 세계 공통 만국어로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f 2a-x equal 2b-fx 이렇게 해요. 외우세요. 요번이 첫 경험이고 앞으로 두고두고 볼 내용입니다. 꾸준히 만날 거예요. 요 2a-x가 각각의 f로 분산되어 a-x와 a 플러스 x로 분리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는 2b-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a, b 대칭이고 여기 나온 숫자의 절반, 여기 나온 숫자의 절반, 요거의 절반, 요거의 절반. 그걸 점으로 만들어서 점대칭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A자리, B자리에 0씩 넣어보세요. 0. A자리, B자리에 0을 넣어보시면 0 하면 F-X 여기다 0 넣어보면 마이너스 FX 기함수 이야기입니다. 원점 대칭이 되는 거죠. 0,0 대칭. 여기 다 써놨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보십시오. 한 번씩. 일주일에 2번씩만 볼 수 있어도 이번 달 안에 다 외우게 될 겁니다. 라는 걸 전제하에 이 문제를 보시면 이거 무슨 말이라고? 수학 어라고 그랬잖아. fx가 x equal a 대칭이다. x equal a 대칭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a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그럼 fx가 뭔데? 하고 쳐다봤더니 2차 함수네. 그럼 저 a의 실체는 뭐였냐? a의 실체는 대칭축이었죠.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하시면 2 값 나옵니다. a는 2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이거 좀 무리라고 보는데 이런 걸 냈네요. 이게 뭘까? 이거 뭘까?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gx는 할 수 있는 사람. 지원아, 너밖에 없다. 희망, 우리의 희망. 방금 배웠잖아. 방금 배웠잖아. 여기에 몇 번째에 해당할까요, 이거? 네 번째. 그렇죠. 저 우측 맨 하단에 있는 애랑 일치합니다. 우측 맨 하단에 있는 애. AP 대칭이네요. AP 대칭. A, B 대칭이니까 A가 얼마고 B가 얼마냐고. 그걸 말하라는 거죠. 일단은 뭐냐면 일단은 A가 2예요. 맞아요. A가 2예요. 그리고 B는요? 마이너스. B는 거기 요 F 함수 앞에 있는 마이너스에 있는 숫자를 절반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숫자가 있냐 없냐? 없죠. 0이 있다는 소리예요. 0을 절반해서 0이겠죠. 그래서 얘를 읽으면 2,0 대칭 그래프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 뭐가 있는 게 더 편해. 없으면 그걸 없는 걸 0이라고 읽고 그 0을 다시 절반해야 되니까 더 불편하죠 이게.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0 대칭 그래프. 모든 직선은 다 점대칭 그래프 맞습니다. 예, 직선은 이렇게 그려주면 어디를 찍건 간에 그 점에 대한 대칭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gx라는 직선이 2,0을 지나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2,0을 지나게 해라. 그러니 b는 마이너스 4겠죠. 뭐 영상은 남으니까요. 예, 지금 못 알아듣겠어도 혼자 공부하면서 다시 한 번만 살펴보십시오. 예. 요거는 a,0 대칭 그래프. 얘는 2,0 대칭, 이건 x 이퀄 a 대칭, 이건 2,0 대칭 그래프.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거니까 연습이나 좀 시켜볼까? 지훈아, 무슨 말? 아 이거 1,3대칭. 맞아요. 1,3 대칭 그래프란 뜻입니다. 훈련, 연습. 서윤아? 아, 이걸 써주고 시작해야 되나? 아, 여기 있나? 이 한목의 정리가 안 되네요. 하여튼 이래서 이 한목의 정리를 한다라는 말은 이게 스스로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x 이퀄 a 대칭을 스스로 백지에다 이렇게 쓸 수 있게 해두세요. a, b 대칭을 이걸 내가 30년이 지나도 안 까먹는 이유는 매년 반복해서가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이후로 잊어버린 적 없어요. 왜? 내가 정리했으니까. 내가 내 뜻으로 정리했으니까. f 2a-x 이퀄 fx f a-x 이퀄 f a 플러스 x. 네, 동일 표현. a, b 대칭은 f 2a-x 이퀄 2b fx 또는 f a-x 이퀄 2b f a 플러스 x. 물론 표현이 이러고 두 개씩밖에 없나요?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한데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암기되는 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애를. 그게 두 꼴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서윤이한테 한 질문은 4-x 이퀄 fx면 fx가 어떻단 소리야? 이렇게 말을 하면 얘랑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야, 서윤아. 얘랑 매칭을 시키고 이 4가 2a에 해당하니까 이 4를 절반하는 거예요. 절반. 4를 절반. 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안 달려 있으니까 이거는 x 이퀄 2 대칭 그래프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아들어? 서연아? f 1-x 1-fx. 나중에 이런 표현도 많이 볼 거예요. f 1-x 1-fx. 네, 그냥 1- 가지고 장난친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하나는 괄호 안에 있는 일이고 하나는 괄호 밖에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요놈의 절반 2분의 1, 요놈의 절반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분수 형태도 다 알아봐야 돼요. 사실은 여기까지가 목표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애는 가우스인데요. 이거는
그냥 뭐랄까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야, 가우스는 정규 고교 교과 과정에 있냐 없냐? 없다니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있었다가 없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단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습니다. 가우스 X가 고교 정규 과정에 들어온 적은 적어도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까지도 없어요. 항상 가우스 X는 고교 과정 밖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우스를 줄창 가르쳤냐? 지금 내가 가우스 그래프만 가지고 1시간 수업할 수 있거든? 가우스 그래프를 설명하는 것만으로 1시간 설명할 수 있어. 실제로 저 건쌤 동영상 그 몇 분짜리지? 네, 가우스 설명한 그래프 있어요. 아니, 동영상이 있어요. 또 왜 그렇게 중요하게 가우스를 배웠냐?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문제가. 매요. 실제 학력고사와 수능에 가우스가 나오고 가우스에 대한 질문을 엄청 했어요. 근데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문제 맨 마지막에 여기도 있나? 이걸 항상 넣어놔요. 이걸.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끝!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이 짧은 문장, 이 짧은 정의죠, 이거? 가우스의 정의인데, 이 가우스의 정의 이 하나가 함축하고 있는 이 내용이 1시간짜리란 말이야. 그리고 죽자고 연습해야 되는 파트란 말이야. 근데 이 무책임함으로 탁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내요, 문제를. 그러면 우리는 이 정의만 가지고 풀 수 없으니까 학원에 다니고 학교 선생님한테 배우고 혼자 공부하고 해서 가우스에 대해서 마스터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30-40년이 흘러왔다고 지금 흘러왔는데 포인트가 뭐냐? 요즘에는 안 나와요. 수능에서 가우스가 사라진 지 10년이 넘었다고. 안 나와요. 애초에 교과 과정에 없었고 그리고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안 가르쳐도 되는 거지. 땡큐! 이러면서 이제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우스를 이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 내신에 가끔 나와요. 선생님들이 옛날 사람이다 보니. 그럼 이제 나오기 한 번 딱 그 학교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전지대가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억지로 가우스를 풀게 하는데 이제 그때그때 하게 하고 지금 이런 건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정도의 의미로 공부해봐라. 그래서 이제 정석하고 개념원리 뭐 이런 개념서들 사설 개인이 쓴 개념서들에서는 가우스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르치니까 기회가 날 때마다 한 번씩 보세요. 한 번씩 보세요. 네. 오늘은 뭐 요 정도만 할까? Y는 가우스 X란 그냥 상징적으로 딱 그래프 2개만 합시다. 그래프 2개만. 이거는 소위 별명이 계단함수예요. 계단함수. 0에서 1 0에서 1의 구멍. 그리고 그 1의 구멍의 함수값은 어디 가냐면 여기 1 자리에 가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한 칸. 2에서 3. 계단같이 생겼죠? 3에서 4. 이렇게. 그럼 저쪽은요? 저쪽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쫙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요 한 줄짜리 상수함수가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가우스 X라고 해요. 그리고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 또 유명한 그래프인데 이게 여러분들 질문에 나온 거죠, 이제. 요거는 요거 보조선이에요. 1이라는 높이의 라인이라고 할 때 빗살무늬 한 칸씩 정사각형 한 칸씩에 이게 이제 정수로 이루어진 정사각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수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의 대각선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각선들의 모임. 요게 X 마이너스 가우스 X. 나중에 수학 1에 가면
상용 로그라는 단원이 있는데 그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다루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때 이놈들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정수 부분, 이게 소수 부분. 하나의 함수를 분리해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두 가지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놔보자. 그 정도가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절대값 그래프는 지금 따로 안 할게요. 요거 영상 올리면서 절대값 그래프,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 영상을 하나 따라 같이 올릴 겁니다. 거기에 절대값 그래프의 처리법에 대해서 이미 올라가 있나? 이미 올려놓은 것 같은데? 고등수학 상할 때? 그거 곁들여서 20분짜리 영상이니까 그거 같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